오늘 당신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 그렇기에 당신이 만들어야 할 마음의 문.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월요일이라 밀리는 출근길에 투정을 하진 않았나요? 비 오는 날이라 젖어버린 옷에 짜증이 나지는 않았나요? 밀려드는 사람들과 밀려드는 업무로 마음이 쉬 지치진 않았나요? 주말에 무슨 탈이 났는지 많이 아팠어요. 일요일에 비가 올 것 같아서 아이와 강아지들을 데리고 공원 산책을 나갔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몸이 매우 무겁더라고요. 아이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출발부터 찡찡대며 신경을 계속 긁고 그렇게 집 앞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개운치도 않고 해서 낮잠을 잠시 잤거든요. 그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라도 할라치면 뇌가 펑 하고 터져버릴 것처럼 두통이 매우 심해져 오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집에 있는 비상약을 먹었는데 약까지 토를 하는 바람에 계속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주말의 마지막 날이라 마음이 좀 바쁜 날이기도 했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좀 일어나려 하면 깨질 것 같은 두통에 다시 누워야 했고 그러다가 오늘은 쉬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가족들 저녁을 간편히 차려주고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새벽까지 쭉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니 월요일 아침이 뭔가 가볍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출근길에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아팠으면 어땠을까? 바쁜 월요일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이 매우 힘들었겠지. 그나마 주말에 아파서 다행이네. 아무 걱정 없이 푹 잤으니 이것도 감사할 일이야.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감사하는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제 자신을 바꾸고자 매우 노력을 했었어요. 마음가짐의 루틴을 바꾸기 시작하고 나서 아파도 힘들어도 그때그때의 감사의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참 감사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감사왕인 작가님이세요.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바로 엄남미 작가님이시고요.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입니다. 출판사는 K 미라클 모닝이에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작가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감사 루틴을 따라가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큰 사고를 당하셨던 걸 알게 되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픈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이분이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 루틴을 가지고 현재 얼마나 멋지게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감사와 그 힘이 주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읽는 내내 저에게도 그 에너지가 강렬하게 마구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읽으면서 가슴이 풍성해지는 책이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읽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읽으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줄을 치며 또 지나온 내 삶도 한 번씩 회상하게 되고 공감도 했다가 감동도 받았다가 가슴속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책이에요.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은이 엄남미. 삶의 불평이 가득했던 여성이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던 중 자기 계발서를 1만 권 이상 읽고 하나같이 책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감사란 걸 발견했다. 그때부터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감사에 관한 국내외 책을 모조리 다 읽고 행복하기 위해선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했다. 성서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매일 감사를 실천하니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었다. 물론 바라던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듯하다. 감사 메모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는 삶은 놀라우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감사학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으며 감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적의 책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프롤로그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네, 이 책의 맥을 알려주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리 뭘 해도 삶이 공허한 때가 많았다. 마치 심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허로웠다.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뭘 해도 성취감이 있을 때만 행복할 뿐 뒤돌아서면 허무감을 느꼈다. 이런 감정이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다. 어떤 것도 내면의 허함을 없애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그런 감정이 고개를 내밀지 않는다. 매 순간 감사하기로 결심하여 수시로 감사 메모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 365일 감사할 점들을 5개씩 1825개를 적었다. 감사한 일들을 깊이 느끼기보다는 감사 일기가 좋다고 하니까 적었다. 감사할 점들을 적으며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감사 일기를 1년 동안 꾸준히 쓰니 좋은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1년만 쓰고 멈췄다. 감사하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파동이고 에너지이니 감사를 실천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긴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증, 근심, 걱정, 질투, 시기심,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덜하다라는 말이 있다. 감사가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멈춰버리니 마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타인의 행동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며 삶의 방향을 찾아 헤맸다.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심리상담 공부도 했다. 운동도 하고 책을 읽어도 마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다. 감사일기를 1년 동안 쓴 때가 행복했다. 그래서 다시 2016년 1월부터 감사일기 쓰기에 다시 도전했다. 불평하고 싶지 않았다. 매 순간 감사할 점을 떠올리겠다고 결심했다. 감사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단단히 실험하고 싶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하기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마음 먹고 감사하기로 실천하니 불평, 불만이 서서히 사라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마음이 꽉 찬 행복으로 가득하다. 혹시 지금 이 책을 집어든 독자분이 나와 같이 행복하다면 감사일기를 분명 쓰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반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책을 잘 골랐다. 이 책을 읽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매 순간 감사하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감사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과 그걸 메모해서 어디에 적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감사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행복감과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 책을 쓰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진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연구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마시시모프의 이유 없이 행복해라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감사 연구를 하면서 감사 지수가 책을 쓰기 전보다 더 높아졌다. 감사 메모를 매일 쓰기 시작한 지 2년째가 되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감사로 자동 전환된다. 감사의 임계점이 터졌다. 신기했다. 행복 감정을 타인과 나누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공유했다. 내 감사 메모 글을 읽고 함께 감사 메모를 하기 시작한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카페 회원들은 감사 메모를 공유하며 일상에 감사할 점들을 썼다.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감사 선순환이 일어났다. 지금 하고 있는 감사 메모를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변을 좀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에 존재하는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분들이 감사를 실천하여 자신과 가정이 바뀌고 사회와 나라가 바뀌어 세계가 좀 더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한다. 1장에서는 감사로 변한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족과 주변인 행동의 변화에 대해 썼다. 2장에서는 감사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기에 실천하면 행복해지는지 설명했다. 무엇이든지 쓰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썼다. 4장에서는 감사 메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5장에서는 감사 메모를 그저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 습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적었다.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당장 노트와 펜을 꺼내서 감사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책을 썼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내가 감사 메모를 쓰면서 매 순간 행복하게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감사 메모로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를 느낄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으로 인해 삶이 더 풍성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항상 밝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 책을 권해주거나 감사 메모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작가로서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 아울러 매일 새벽에 집필하느라 잠을 설쳤을 남편에게 감사하다.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두 아들도 엄마표 감사 메모 실천으로 인해서 얼굴이 밝고 행복하다. 엄마를 보며 웃어주는 두 아들 성민, 재혁에게도 고맙단 말을 전한다. 또한 책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출판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동해서 감사 메모를 쓰고 있는 독자들의 행복을 응원한다. 압뇨.
프롤로그였습니다. 프롤로그만 읽어도 감사의 거리가 저도 오늘 하루 이런 거를 적어야지 하는 생각이 막 동시에 들고 했어요. 네, 5번째 챕터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요. 제목은요, 미래에 감사 일기를 쓰면 꿈이 이루어진다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감사 일기를 쓰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비밀이 감사에 있다. 론다 번. 한때 시크릿이 아주 인기 있었다.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도 잘 팔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크릿 열풍이 식었다. 어떤 사람은 시크릿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시크릿은 미래에 내가 바라는 꿈을 간절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전 보드 만들어봐라. 바라는 꿈을 종이에다 써보고 자주 들여다봐라. 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꿈에 부풀리게 하고 시크릿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 꿈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매일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꿈의 목표를 이룰 행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반드시 예 라고 대답해야만 이루어진다. 반면 꿈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부합한가? 예를 들면 나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데 밤낮으로 야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답을 예라고 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근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상충하고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진짜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만 쫓다 보면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크릿류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나는 꿈을 위해 쉽고 편안한 길을 가겠어. 어디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생각은 해보겠는데 실천하기 싫어. 다이어트는 무슨? 당장 눈앞에 커피, 술, 기름진 음식이 가득한데 먹고 내일부터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다. 반면 시크릿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꿈에 쏟고 감사하며 꿈의 가치관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인가를 질문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한 기분을 상상하고 그 꿈을 위한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고 정주영 회장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향상된 미래를 매일 꿈꿔라. 나는 새벽 3, 4시에 일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상을 즐기고 조간신문을 본 뒤 새벽 목욕을 했다. 미래를 매일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공상을 즐기며 감사했다고 한다. 삶이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좋았다. 라며 적극 행동했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성공의 크기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정도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한 것처럼 매일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의 감사일기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미래 시점에다 이미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감사하다는 일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보는 냉장고, 컴퓨터, 침대 옆, 방문, 부엌에다 메모를 해둔다.
반드시 꿈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꿈 감사 일기를 매일 본다. 만약 매일 보게 되지 않는 꿈은 지우고 다른 걸 써놓아야 한다.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SNS상에 자신의 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긍정 압력을 내는데 좋다. 꿈을 자주 보고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감사할 때 뇌신경이 활성화된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나도 미래 감사일기를 수시로 적고 들여다본다. 그중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미래의 시점으로 가서 이미 이루어진 데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속이다. 뇌과학 연구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0만 배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엄청나죠?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다. 실험실의 비커에게도 감사하고 동네 강아지가 짖어서 잠을 깨워줘서 감사하다고 강아지한테 말하는 특이한 과학자다. 하지만 감사가 그의 성공과 연구의 성과를 내게 한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것인가? 하루에도 100번 이상 남들이 해놓은 성과에 대해 감사하는 아인슈타인의 습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사는 수많은 역경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회복력도 준다. 조혜련은 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조혜련의 미래일기에서 유독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한다. 그가 바쁜 방송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으며 찾아낸 책들의 공통점은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슴 뛰는 상상을 종이에 쓰면 현실에 나타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사고는 기적을 만든다.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가져라 등이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고 싶은 일기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가 어떤 사생활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공식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미래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1.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라. 2. 영화 대본처럼 재미있게 써본다. 3. 나의 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상상하며 써본다. 4.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로 쓰자. 5. 가까운 미래, 예를 들어 3일 후에 이루어질 것을 쓴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3일 후에 이루어질 것을 쓴대요. 6.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를 적기. 7. 자주 쓰고, 자주 보고, 자주 읽기. 8.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실천하기. 그리고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서 나온 미래일기 쓰는 방법입니다. 1.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한다. 작은 사이즈가 좋다.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 2. 3가지 소원을 정한다. 3.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시 참는다. 그 사이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4.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시 참는다. 그 사이 두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5.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잠시 참는다. 그 사이 세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6. 마지막으로 편안히 호흡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쓴다. 이건 참 재밌는 게요. 마치
내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과 그 감사의 그것을 마치 내가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몸 안으로 완전히 그거를 집어넣는 그런 훈련 같아요. 네,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100일 동안 쓰는 것만으로도 소원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내가 소원을 쓰는 방법 중에 100번씩 100일 쓰기도 있는데 이 또한 좋은 방법이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100일간 100번 쓰면 쓴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100일을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열정적인 목표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3개의 소원을 3번씩 100일 쓰는 것도 봤고 100번씩 100일 쓰기 목표 한 가지 쓰기도 매일 하는데 개인적으로 100번씩 100일 쓰는 게 더 잘 이루어지는 듯하다. 성공한 재미사업가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에서 이 생각의 비밀이란 책이 정말 여러 책들 속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네,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에서 목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해서 써보면 안다고 온 마음을 다해 말한다. 100일 동안 쓰거나 그 목표를 100일 되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해낸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맞으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행동도 당연히 나오겠죠? 소원이나 목표는 미래에 바라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꿈과 이상과 소원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 중요한 건 매일 쓰고 매일 지속하는 것에 있다. 매일 쓰고 매일 지속하는 것. 미래일기가 좋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쓰라고 했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실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미래 감사일기에 적은 내용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지금 이 순간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보자.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무슨 모터 단 것처럼 정말 저도 갑자기 막 에너지 발동 걸려가지고 막 스르륵 읽었어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책,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 네, 이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읽고 새롭게 읽다. 주아이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